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기까지 있었죠. 이래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784개를 만들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원래 데이터는 보시면 28 x 28짜리를 6만 개죠. 6만 개를 넣은 상태에서 얘를 784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처음에 이제 데이터까지 만들어줬고 그 전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했으니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를 조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학습을 하는 코드를 짜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지금 약간 넘어야 될 허들이 몇 개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 영상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죠. 지금 최초에 지금 저희들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28 by 28짜리 이미지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RGB 컬러 색이 아니고 회색이기 때문에 그냥 28 by 28짜리 이미지가 있는 거 보셨죠? 숫자가 있는 것도 보셨고 요런 게 뒤에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요렇게 붙어 있고 붙어 있고 붙어 있고 붙어 있고 이게 6만 번 붙어 있는 겁니다. 6만 번 붙어 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은 여기 6만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 요 첫 번째 이미지가 요거 1이네. 그러면 여기에 1이라고 그냥 숫자만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데이터는 만약 저 뒤에 이미지가 5가 있다면 5. 그 다음은 있으니까 3. 그 다음에 뭐 7, 0, 뭐 이런 식으로 쭉 6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0번째와 여기에 0번째 값은 같게 들어가겠죠. 그건 아까 보여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에 1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요런 데이터를 요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 데이터와 요 밑에 있는 요 데이터를 요리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 옆에 갖다 붙이고 이 옆쪽에 또 옆쪽에 갖다 붙여서 여기서 여기까지 28번을 갖다 붙이면 그죠? 28 곱하기 28짜리 하나의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그게 앞쪽에서 했던 그 인풋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에 얘가 인풋입니다. 인풋이 이게 총 몇 개가 되느냐면 28 곱하기 28만큼의 인풋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동그라미, 첫 번째 이 인풋은 여기에 첫 번째 요 픽셀을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픽셀이 그 옆에 있는 픽셀, 세 번째 하다 28번째까지 쭉 내려가다 28번째까지 가겠죠. 그죠? 28번째까지 갈 것이고 그럼 29번째 여기가 만약에 28번째고 그러니까 29번째였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올까요? 요 첫 번째 줄이 아니고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픽셀의 값이 여기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8 by 28짜리를 일렬로 쭉 한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넣으면 처음에는 약간 좀 이상한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28 by 28이면 28 by 28을 넣은 다음에 이걸 학습해야지 이걸 일렬로 넣으면 이게 학습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사람이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으면 실제로 사람 뇌도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2차원의 평면이 뇌에서도 똑같이 뉴럴들이 2차원의 그 평면 모양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사람이 있고 여기 눈이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눈이 있으면 눈에 시신경으로 어떤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영상이 들어가면 이 시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시신경이 있습니다. 시신경은 요거는 거의 우리 센서와 비슷한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센서에서 그 자극을 이 뒤쪽으로 전달을 해줄 텐데 전달된 뒤쪽에 뉴런들하고 이렇게 시신경들이 엄청 많아요. 눈의 시신경 개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 뒤쪽에 뉴런들하고 막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평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사각형이 있다고 해서 예쁘게 여기에 2차원 평면처럼 뉴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사이에 이 위치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이 위치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다음 위치는 이 눈 옆에 첫 번째 눈 옆에 있는 거구나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생각하면 매트릭스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정말 현실일까? 예.
이거는 어쨌든 뇌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조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가면 또 이상한 얘기까지 가야 되고요. 예. 일단 그 부분을 살짝 좀 누르시면 됩니다. 생각을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일렬로 배열해도 큰 문제 없다. 자, 뒤에까지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아직은 안 만들었지만 이 뒤쪽은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다. 텐서플로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댄스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이 좀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대충 뭐 댄스를 여기 뒤쪽에 댄스를 한 개, 두 개, 세 개 만들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도 네 개를 만들고 이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 선 안 그리는 것 뿐인 거고 어쨌든 이 개념까지는 이해되시잖아요. 이렇게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레이어를 그려야 되는데요. 마지막 레이어는 최종적으로 아웃풋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총 이게 몇 개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데 요게 0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총 10개가 있잖아요. 총 10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몇 개를 그려줘야 되냐면 여기에 요게 10개가 나와야 됩니다. 10개가 나와서 여기랑 최종 마지막 레이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기본적인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모델한테 데이터를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두 군데에다 전달해 줍니다. 이 데이터는 여기 전달을 하고요. 이 데이터는 여기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데이터를 여기다 전달을 하면 얘가 28바이트짜리 28의 데이터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픽셀 하나하나가 여기에 이렇게 다 들어가겠죠. 입력으로 들어가겠죠. 여기도 당연히 입력과 첫 번째 뉴럴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다 연결되면 입력이 첫 번째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결을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를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만 볼게요. 그림만 보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 동그라미에는 뭐가 있느냐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쪽에 시그마 파트가 있고 시그모이드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먼저 이렇게 하고 출력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동그라미가 내부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그마에서 앞에서 들어온 것들을 그냥 다 더해줘요. 다 더한 다음에 이 더해진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로 밖으로 뱉어내죠. 시그모이드 함수 생긴 거는 제가 이렇게 생겨서 0에서 예를 들면 1까지 뭐 대충 이런 형태로 생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70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뭐 0.8 만약에 10이 들어오면 0.1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가고 다시 여기에 만약에 1, 0, 1, 1 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1, 0, 1 들어오면 얘 합치면 2잖아요. 여기에는 2가 들어오지만 이 뒤쪽에 시그모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2라는 리니어한 값을 다시 0 아니면 1에 다시 넌리니어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0 아니면 1로 다시 여기서도 바꾸고 그래서 이 뒤에는 다 시그모이드가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쪽에서 살짝 좀 제가 설명을 오해를 할 수 있게 설명드렸는데 이 마지막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은 아니에요. 아닌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기는 해요. 그게 왜 넣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통과돼서 마지막 거는 최종 결과값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댄스로부터 나오는 결과값이 있을 텐데 이 결과값을 댄스로부터 나오는 결과값을 이 데이터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뉴럴을 10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10개를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 뇌가 실제로는 여기에 그러면 아웃풋이니까 여기에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여기 결과값에 동그라미 최종 아웃풋은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여기에 결과값으로 만약에 1 아니면 뭐 2, 3 이런 값이 나오면 얘랑 이 값이랑 얼마나 맞나 이렇게 맞춰보고 틀리면 오류 났다 잘못됐으니까 학습 다시 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뉴럴 뇌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뉴럴 네트워크, 뉴럴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중에 앞쪽에서 어떤 뉴럴들이 액티베이션이 되겠죠. 전기가 막 통하면, 전기가 통했을 때, 그러면 앞쪽에, 그래서 제가 뒤쪽에 한번 보고 오라고, 제가 그 앞쪽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와이어 투게더, 파이어 투게더라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뭐냐면 앞쪽에서 액티베이션이 됐다. 만약에 여기에 28바이 28짜리 780 몇 개였죠. 이거만큼의 어떤 뉴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애들이 액티베이션이 됐다는 얘기는 그 값이 컸다는 얘기죠. 1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1 정도가 나왔을 때 여기 넣었으니까 요 데이터에서 그죠? 이 앞쪽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여기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액티베이션 됐다는 얘기고요. 0에 가깝게 나왔다는 얘기는 액티베이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얘가 액티베이션이 됐을 때 그러면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것들이 그 정보들은 또 뒤쪽에 모여서 얘 액티베이션은 이번에 여기서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은 여기 액티베이션 되고 그랬을 때 얘는 이 중에서 이 네 개의 액티베이션 된 상황을 봤더니 이 네 개 중에 이번에는 얘가 액티베이션 실제로 우리 10개죠. 10개 중에 얘가 액티베이션이 돼야 돼. 이번에는 얘가 액티베이션이 돼야 돼. 끝에는 10개의 뉴럴을 딱 갖다 놓고 어디가 액티베이션이 되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뉴럴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머신러닝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를 10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숫자 1, 2, 3, 4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자연수 1, 2, 3, 4라는 한 개의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답이 1, 2, 3 나오게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함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효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의 개념도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더 정확하게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10개가 들어올 겁니다. 10개가 들어올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앞쪽에서 넘파이 할 때 원핫 인코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원핫 인코딩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전체 데이터가 10개잖아요. 이 안에 지금 10개가 들어있으니까 1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은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1은 0,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릿수가 이러면 나머지는 다 0이고요. 1일 때는 0, 1이니까 여기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0, 1, 0, 0, 0, 0, 0. 2는요. 0, 0, 1, 0, 0, 0, 0, 0. 그 다음 3은 0, 1, 2, 3이니까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0. 요런 식으로 다 데이터를 바꾸고 요 값을 요렇게 원핫 인코딩 된 거를 여기랑 대조해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개념은 이해되시나요? 처음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일렬로 하나 만들어서 넣고요. 넣어서 중간 과정에 이 과정은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계산해. 예. 그는 이거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산해. 그리고 최종적인 댄스에서 나갈 때는 얘가 나갔는데 값으로 요 값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1일 경우에는 0, 1, 0, 0 쭉 제로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아까 본 것처럼 액티베이션이 쫙 되겠죠. 여기서 뭐 이게 쭉 오다가 여기 액티베이션 되고 여기 액티베이션 돼서 이게 세 개가 액티베이션 되니까 이번에 여기가 액티베이션 돼야 되고 이 세 개가 액티베이션은 되면 얘는 여기가 액티베이션이 돼 라고 이렇게 이 계산 가지고 여기를 액티베이션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뭐 1에 가까운 0.8 뭐 이런 값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액티베이션이 됐으니까 이거는 답이 틀렸잖아요. 틀렸어. 다시 학습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 앞쪽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넣는 건 이해됐고 뒤에 이 원핫 인코딩 들어가는 거 이해돼야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도 뭐가 있을까요? 시그모이드가 요 앞에 있겠죠. 시그모이드가 있고 이 뒤에 S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있어야 뭡니까? 이거에 대한 여기도 이 앞쪽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데이터를 넣을 거잖아요. 그럼 얘도 1, 얘도 0 이렇게 했더니 얘가 1, 얘는 0, 뭐 1 이렇게 했더니 이 앞쪽에서 얘를 다 합쳐봤더니 이게 3이었어요. 3이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3을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리니어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3이 아니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여기서도 거쳐서 여기에서도 0에서 1까지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 마지막에 있는 함수는 결과를 내보내기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펑션 자체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근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봐도 되고요. 어쨌든 마지막은 결과를 위한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거의 대부분 시그모이드나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뭐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마지막에서 사용되는 펑션, 이 펑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허들입니다. 요 부분 허들인데 요 부분 허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전체적인 그 학습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더 공부를 해야 되냐? 뭐 허들을 하나 더 넣어야 되냐 하면 여기서 나가는 게 도대체 뭐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뭔가 값이 나갈 텐데 뭐 어쨌든 시그모이드든 제가 뒤에 이야기 드릴 소프트 맥스든 뭔가를 쓸 거예요. 써서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뽑는 거를 함수를 써가지고 또 뽑아낼 거란 말이죠. 뽑아내서 원하게 인코딩된 이 값이랑 맞는지 대조해보고 틀리면 이 앞쪽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너 계산 잘못했어. 이 앞에 액티베이션 된 것들 값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간에 있었던 여기 중간에 이 동그라미들이 있는 이 시그마랑 시그모이드 함수, 이 함수들을 계산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백프로퍼게이션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뒤쪽으로 계산하면서 최종적인 정답을 얘를 만약에 마지막에 액티베이션이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됐는데 이게 아니고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앞쪽에 어떤 값들의 이 시그마랑 시그모이드 함수가 바뀌어서 W 값들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쭉 계산해주는 이거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그러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걸 더 이해하시고 싶으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에서 그 백프로퍼게이션 쪽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냥 프로그램만 해보자 인 거잖아요. 일단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는구나. 이거 누가 해주냐? 텐서플로우가 합니다.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과정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어떤 펑션을 사용을 해서 최종 답과 두 개를 비교해 볼 것이냐. 첫 번째 넘어야 될 허들이 두 번째 허들.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뭔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비교했을 때 뭔가 이 둘 사이가 좀 틀릴 거잖아요. 틀린 값을 에라라고 합니다. 에라 값이라고 하는데 이 에라 값을 이 뒤쪽으로 쭉 역으로 계산하면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어디가 틀렸고 어디를 바꿔놓으면 정답이 여기에 마지막으로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를 찾을 건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로스 펑션.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이것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모이드를 쓸 수 있고 소프트 맥스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함수들마다 특성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 특성만 이해하면 돼요. 그 함수를 수학적으로 푸실 필요는 없고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는 밑에다 적어 놓을 겁니다. 어쨌든 그 함수들마다의 그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 특성별로 여기에 어떤 함수를 썼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에라를 계산하는 함수 또한 여기도 함수가 있고 여기도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뒤쪽 계산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쪽 함수와 그 다음에 에라를 구하는 함수, 그죠? 그리고 에라 펑션이라고 하는 로스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라 펑션이라고 하는 그거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학습은 나머지는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해줍니다. 전체 개념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뒤쪽에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를 넣을 그 펑션과 에라 펑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랑 이 에라 펑션은 연관관계가 좀 있겠구나라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에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에라 펑션을 어떤 걸 써야 되고 여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씩 뭐 거의 뒤쪽에는 거의 비슷하게 갈 텐데 같은 모델일 경우 그러니까 같은 도메인의 모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 같으면 얘는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를 찾는 이거잖아요. 찾는 도메인 또는 아니면 뭐 신문을 보여주고 이 신문의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냐 이게 뭐 좋은 내용이냐 나쁜 내용이냐 아니면 블로그의 내용을 보여주고 이게 좋은 내용이 나쁜 내용이냐 또 그런 건 또 그런 도메인입니다. 그런 문제 도메인인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시면 이제 이 뒤쪽 코드를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그쪽에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